네, 좀 쉬다 오셨죠? 소유권의 상린관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14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의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철거할 수 있다 그랬죠.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철거를 청구해야지 거기 왔다 갔다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 잘 봐야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하는지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는지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토지 분할로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한테는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2번이 맞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이거 아까 뭐예요?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있었죠. 요 토지 하나를 X토지와 Y토지로 분할을 해서 이 X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가 될 때는 분할했을 때 이 Y토지는 요 도로를 무상으로 다니게끔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그럼 이 특별 승계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기를 무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 봤던 거. 3번.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편리한 거 가지고 통행권 인정 안 된다. 편리하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자, 4번을 봤더니 기능을 하지 못한대.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새로운 곳을 또 인정이 된다 그랬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읽어볼게요.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 안 된다. 편리하다 그래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더 만들 수 없어요. 4번.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지. 그죠? 틀렸고.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소멸돼야죠. 이건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 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었대.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한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아이고, 너무 쉽네요. 답이 그냥 바로 1번이 나왔네요. 자, 틀린 거 찾으니까 2번.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대. 그럼 또 기능 아니면 편리 요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봤더니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면 인정되죠. 맞습니다. 3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특별 승계인 또 나왔네.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죠. 맞습니다. 4번.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 안 되죠. 이것도 맞고, 요 명의신탁자 알아두셔야 돼요. 5번. 통행권자는 통행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쌍방간에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포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죠. 공유로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그러니까 요게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라고 하는데 그냥 담장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모르겠죠?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더 모르겠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공유중개사한테 이런 것까지 왜 물어보냐고. 자, 아무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도 침착하게 계속 보시면 답이 나와요.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이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요. 요 아는 거 하나 나왔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알아요. 요 두 개 모르고 5번을 봤더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의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죠. 요거 틀렸네. 그러니까 답이 5번이네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모르더라도 확실한 답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만약에 맞았으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4번. 틀린 것은 1번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적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2차를 하셨으면 이게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원래는 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우리가 지상경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가 아니라 이건 지적도상이니까 도상경계입니다. 진실한 경계선이 요게 토지 위에 있는 경계니까 지상경계라고 그래서 원래는 요게 원칙이에요. 둘이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원칙적으로 도상경계를 우선하는데 만약에 기술적인 착오로 이게 잘못되잖아요. 기술적인 착오나 쌍방 간의 합의, 지상경계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지상경계,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지상경계가 요 진실한 경계예요. 요거. 지적법에서 내는 문제보다 더 어렵게 냈어. 문제 지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지적도상의 경계선은 도상경계고 이 진실한 경계를 또 실제의 경계란 말로 바꿔서 냈죠. 그러니까 지상경계, 진실한 경계, 실제의 경계가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뭐를 따르는데 도상경계를 따르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경계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법에서는 안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 지적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법을 공부했으면 이게 쉽게 맞출 수 있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요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를 공부를 안 하셨으면 물음표 하셔야지. 잘 모르니까. 그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나면 2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하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죠. 그죠? 요거 3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죠? 몰라도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1번은 몰라도 2차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3번은 몰라도 된다고요.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통행권은 존속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 나왔네. 그러니까 답이 4번. 그러니까 몰라도 이런 걸 몰라도 풀 수 있었어야죠. 그죠? 자, 5번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된다. 이건 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요렇게 독립성이 없으면은 부합돼요. 요 증축한 부분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부담하지 않는 사람. 자, 여기서 이거 성관주의의 의무자라고, 성관주의의 의무라고 우리가 본 건데, 이거는 남의 물건,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주인과 똑같은 만큼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의 물건 안 빌려주는 사람은 여기 소유권자밖에 없다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그동안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라 그랬는데,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남의 것을 빌려 쓴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네 것처럼 다뤄야지. 이런 식으로. 자, 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요거. 그래서, 무주의 토지는 국가 소유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먼저 거기서 갖는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2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죠. 그렇죠. 이런 경계 설치된 경계포 같은 담은 공유로 추정하죠. 맞고. 3번. 매작물이 학술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이건 대충 봐도 그냥 이거 어떤 문화재 같은 거는 개인 소유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맞고요.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양도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5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자, 이것도 봐봐. 기능이잖아, 기능. 또 나왔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해야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애매하더라도 확실한 게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냥 5번입니다. 5번. 117페이지 7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 출제위원이 아주 말장난을 제대로 치셨는데, 원래 보세요 여러분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죠. 그럼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데 토지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이라고 하면은 측량 비용 빼고 나머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반대로 적어놨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죠. 틀렸습니다.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공로로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요게 뭐예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갑과 을로 해서 일부러 길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무상이란 말도 안 적어놨어.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거. 자,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자기 비용으로 높게 할 수도 있죠. 맞고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보세요.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인지사용 청구권이죠. 선생님, 지상권자도 되나요? 자, 우리 상린관계가 원래 소유권에 규정이 돼 있지만 어디에 준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준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런 용익권에도 준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지사용 청구권도 상린관계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8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합하여 실제로 통로로 이제 또 나와서 계속 나오죠. 기능하지 못한데 그럼 인정된다. 인정돼요. 자,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답은 2번.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맞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주의 토지 통행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죠? 철거를 청구를 받으면, 자, 주의 토지 통행 본래 기능을 발휘해서 통행지 자기가 설치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철거 의무를 부담해. 그러니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고요.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등기가 안 돼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8페이지 9번.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인접지의 수목부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주의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누가? 그렇죠. 이 통행권자가 부담해야죠. 맞습니다.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자, 소유자. 얘가 설치하면 누가? 그렇죠.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하죠. 주의토지통행자는 어떻게? 철거를 해달라고 청구하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된다고요. 자, 철거 의무가 있으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를 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공유해서 배울 텐데 담은 공유물 분할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자, 5번.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만약에 위반하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나 아니면은 건물 착수 1년 전에 그때는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완성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착수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여러분들 그 상린관계에서 특히 주의토지통행권이 쓸데없이 판례들이 되게 많지만 여기 나오면 여기 오늘 딱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능 편리 그거 있죠. 그리고 철거 부담 누가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그거만 알아도 반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